안녕하세요. 스킬스입니다. 스킬스의 기술적 분석 8번째 강의 피보나치의 활용, 피보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의 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피보나치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는 방법하고 설정값, 그리고 가격 조정의 끝은 어느 레벨일까, 추세의 강도 분석,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추세의 강도를 분석해보는 시간, 그리고 피보나치를 활용한 거래 원칙, 일단 피보나치를 활용한 거래 예시까지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리딩방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 이제 분석글을 내놓을 때 38% 조정자리, 61%짜리에서 지지, 되돌림 기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비율들이 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트레이딩 뷰에 보면 피보나치 관련된 툴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 그러니까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목표가를 저점, 고점, 조정 지점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목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추세 기반의 피보나치가 있고, 저점과 고점 2개의 지점을 연결해서 되돌림 비율을 살펴보는 피보나치 되돌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보통 리딩방에서 뭐 수치상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뭐 3차 목표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불러주는 그런 것들은 아마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가지고 1대1 구간, 1.236 구간, 1.38, 1.618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타겟, 2차 타겟, 3차 타겟, 이렇게 리딩을 해줄 때 보통 추세 기반 피보나치들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별도로 쓰진 않고, 피보나치 되돌림의 확장 비율을 설정을 별도로 해줌으로써 요 피보나치 되돌림만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합니다. 또 계속 쓰다 보면 눈대중으로 대충 비율이 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 수를 한번 알아보고,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으니까,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왜 피보나치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지,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피보나치 비율 레벨은 필수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자, 피보나치의 수, 이거 제가 봐도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는 이거 뭐 어디 피렌체인가 어디 가면 동상도 있다고 하네요. 피보나치 동상. 당시 오진법으로만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쪽에는. 근데 이 당시에 뭐 시기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동양의 아라비아 쪽에서 수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죠. 과학도 발달이 돼 있었고, 그때 이제 아라비아 쪽에서 십진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진법으로 수를 표현하면 상당히 편리한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여기서 피보나치가 확인한 것은 수가 아닌 질서를 확인하게 돼요. 이 피보나치의 수 안에서 질서, 특정한 패턴, 그런 걸 발견하게 되죠. 피보나치 수는 인접한 두 수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나옵니다. 2에서 3을 더하면 5가 나오고, 3에서 5가 더하면 8이 나오고, 5에서 8을 더하면 1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뒤에 숫자를 나누면 0.618이 나옵니다. 우리 한 칸 건너뛰어서 뒤에 수를 앞에 수로 나누면 1.618이 나오고, 한 칸 건너뛰어서 나누면 0.382가 나오고, 두 칸 건너서 두 칸 앞에 수로 나누면 2.618이 나오고,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 그리고 암모나이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하여튼 뭐 피보나치 수는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걸 발견한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뭐 역사적으로 계속 기억이 되고 동상 세워질만 하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또 우리 트레이딩 차트 분석에도 굉장히 잘 맞고,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고 옛날 이집트 건축이나 건축, 뭐 수학, 천문학, 인체 비례 등에서 이 황금 분할 비율이라고 해서 0.618, 1.618 이런 것들은 잘 맞는다고 해요.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저도. 트레이딩 할 때도 물론 아주 잘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렐프 넬리 엘리엇, 또 말년의 피보나치 비율을 접목해서 파동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지금부터 이제 피보나치가 중요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가격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큰 파동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정파동, 잔파동을 만들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그때 이 지그재그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 비율로서 조정파동이 나오는 자리를 예측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 요 밑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 조정파동이 나오는 자리가 피보나치 레벨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해서 거래 진입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되돌림 비율, 조정 파동이 알았으면 얘가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것도 역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피보나치 비율 자체를 지지 저항 레벨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얘만 단독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메이저 지지 저항, 이평선 이런 것들과 이 피보나치까지 겹치면 더 확률 높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키 레벨이 된다. 그리고 넷째, 되돌림 비율로 추세의 강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거는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보나치를 굳이 메인에 안 두고 이것도 하나의 보조지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피보나치 분석이 많은 분석가들에게 활용이 되지만 항상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만능 도구는 아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 추세 등과 함께 사용한다면 거래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건 제가 이제 항상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피보나치 되돌리, 피보나치는 그냥 보조지표는 아닌데 보조지표 개념으로 확인용으로 쓴다. 굉장히 사용률이나 이제 신뢰성이 있는 보조지표의 개념으로 활용을 해라. 결국은 지지 저항 추세 캔들이 기본이고, 피보나치 평선 볼벤 이런 것들은 다 보조지표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는 방법과 설정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놓고 되돌림 비율을 왼쪽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꺼주면 피보나치는 제대로 그려집니다. 되돌림 비율이 나오고 목표가, 그래서 이 되돌림 방향은 항상 0에서 1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제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에 대한 되돌림 값은 왼쪽이 저점일 거고 오른쪽이 고점이죠. 저점과 고점,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 헷갈리니까 그냥 왼쪽 포인트 오른쪽 포인트를 꺼주면 항상 되돌림 비율이 0에서 1 방향으로 몇 퍼센트가 되돌려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이 방향성이나 이런 그린 것 때문에 그 리버스로 설정을 해놓고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그려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비율 수치를 보면서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확장 비율을 두 가지로 양방향으로 설정해 놓은 이유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피보나치가 사실 이게 피보나치를 처음 설명드릴 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차트에서 피보나치를 아무렇게나 꺼라. 다 맞다 어차피. 이걸 차트를 실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피보나치를 아무렇게나 꺼볼게요. 자, 이거 말고 외환 차트로 보겠습니다. 골드 차트입니다. 네. 여기서 고점 저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피보나치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놓으면 고점 저점은 지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꺼면 대략 보면 얼추 맞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꺼도 맞습니다. 물론 안 맞는 데도 있지만 어거지로 맞추기 시작하면 이거 잘 맞네, 피보나치 기가 막힌데,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르게 하나만 더 꺼볼까요? 자, 여기서 이거 좀
좀 확장해서 보면 뭐 대체로 잘 맞습니다. 그죠? 결과가 이렇죠. 그래서 피보나치는 아무렇게나 꺼도 잘 봤다. 그럼 과연 내가 지금 분석에 쓰는 이 피보나치의 포인트들이 과연 이게 내가 본 이 피보나치 비율이 신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확장 레벨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 고점에 대한 음, 다시 최근 추세가 잘 나왔던 이제 유로달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포인트, B포인트에서 대략 피보나치 0.5 레벨이죠. 피보나치 0.5죠. 그러면 이런 파동으로 내려왔는데 얘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피보나치냐 라고 판단할 때 피보나치를 왼쪽으로 연장을 해보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확장 레벨 타겟으로 쓰는 이 1.272, 1.618 이것들이 이전 지지 저항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느냐를 봐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닥 일치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피보나치의 저점 고점을 약간 조정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고점을 지금 여기 뒀잖아요. 살짝 조정을 해볼까요? 고점을 여기다가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정 포인트가 피보나치 0.618에 딱 일치를 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72 마이너스 272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게끔 하는데 1.272 1.618은 뭐 썩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데 어쨌든 1.272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나치를 앞전에 그렸던 것보다 지금 그린 피보나치가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어, 정확하게 제가 타겟가로 보통 쓰고 있는 마이너스 0.618 마이너스 0.618에 딱 물리는 경우 물리는 그림이 분석이 나오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 현재 차트가 여기다 고점을 음, 고점을 여기에 두고 되돌림 비율을 체크했을 때는 0.5 0.5에 왔죠.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 뒀을 때는 0.618이 왔습니다. 그리고 확장 레벨인 1.272 1.618 요거는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 경우는 마이너스 272 마이너스 0.618로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786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이런 레벨들이 지금 잘 맞아 들어가냐. 지지 저항선과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되느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피보나치의 신뢰성을 살핀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정확하게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쓰는 피보나치 확장 레벨 마이너스 0.618에 딱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0.618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다시 이 C파동이죠. ABC죠. ABC. C파동의 되돌림 비율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38 피보 382까지는 거의 90% 확률로 오고 382부터 618까지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와줍니다. 보통은 382 찍었죠. 618에 살짝 못 미치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거의 382까지는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이 비율을 잘 체크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도 ABC로만 체크해봐도 ABC만 체크해봐도 A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부 비율로 보면 마이너스 0.618 되돌림에 마이너스 0.618 같이 1대1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냥 피부 비율 말고 그냥 단순히 화살표로 보면 1.36 정도가 나왔겠네요. 위에 ABC도 1.36 정도로 돼 보입니다. 그렇죠? 618 지점을 0.618 지점을 되돌리고 요거는 1.38 정도가 나왔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가운데 연결되는 파동은 X 파동 정도로 보이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W, X, 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고를 때 이제 확장 레벨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이 피보나치의 신뢰성이 있는 피보나치라고 판단할 때 보면 0.618, 0.382 이를 되돌림 비율에 맞추고 이 확장 비율이 이전의 지지 저항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가지고 신뢰성 있는 피보나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피보나치 비율의 설정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터뷰에서 보면 여기 세 번째, 툴박스 세 번째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죠. 1, 2, 3 하면 저점, 고점, 조정 지점을 딱 찍으면 타겟가가 나오죠. 1대1 레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 조정 지점이 대략 618이다 라고 쳤을 때 1대1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타겟가를 가늠해 볼 때 쓰는 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고, 물론 추세 기반 피보나치도 설정을 하면 일반 피보나치 비율을 넣어서 볼 수도 있죠. 618, 그죠? 786, 0.5, 236, 382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되돌림 비율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되돌림이 조정이 어디까지 올 거냐, 이 파동에 대해서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올 거냐,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나치 되돌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 기반 피보나치랑 같이 쓰기 번거로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타깃가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0.272, 마이너스 0.618 그리고 1.272 반대 방향에 1.272, 1.618 요거는 왜 이 수치를 쓰는지는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0에서 1까지 가는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확장 레벨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설정을 합니다. 피보나치 탭에서 피보나치 설정은 내가 원하는 데 체크하고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색깔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 레벨을 함께 보려고 하면 가격을 체크해주면 되고, 리버스를 하면 수치가 이제 0과 1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레벨도 사라지겠다, 나타나겠다 할 수가 있고, 이게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얘는 뭐 라인 확장하기, 그렇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면 되고. 자, 이게 보면 피보나치 수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고담샘도 리버스를 쓰는데, 여기 보면 똑같아요. 1에서 0.786.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 간격의 요 비율만 다르지 나머지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18은 618이고 리버스든 아니든. 리버스면 여기가 0.5 618이겠죠. 그리고 382가 786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에서 786을 빼보고 1에서 236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382와 618이 같은 레벨이고 0.5와 같은 거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리버스로 놓고 써도 뭐 반대 개념에는 이제 382가 618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36이 786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소통을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 역시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귀찮더라도 피보나치를 방향대로 그려주는 편입니다. 피보나치 그리기 그냥 고점 저점 뭐 저점 고점 상관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항상 되돌림 비율이 되돌림 방향이 0에서 1로 가더라. 그죠? 이게 되돌림 방향이죠. 조정 방향. 그렇죠? 이렇게 가더라.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 조정의 끝은 어느 레벨일까? 지금 보면 이 글자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반응이 잘 나오는 구간이 382,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강할 때 382 조정만큼 짧게 조정이 들어오고 올라가죠. 통상적으로 이제 618, 618이 일반적인 황금 비율이고 786 넘어가면 이거는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됩니다. 382는 다시 정리하면 382는 추세가 강한 경우, 618은 보통의 경우, 786을 넘어서서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깨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추세가 굉장히 강한 경우, 추세가 평이한 경우, 추세가 약한 경우는 추세 전 결국은 여기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제가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되돌림 비율을 1대1 개념으로 봤을 때 저점, 고점, 얘는 이제 이거 리버스로 되어 약간 좀 크게 될까요? 첫 번째는 382 되돌림, 그리고 두 번째는 618 되돌림, 1대1이 한 2원짜리 정도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0.5, 0.786 되돌림, 1대1이 한 이 정도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1대1 구간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 화살표로 그냥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숫자에 좀 강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뭐 당연히 알 거예요.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내려올려요. 대략 1대1 구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되돌림 비율이 382일 때, 618일 때, 786일 때. 그죠? 자, 이거를 굳이 피보나치 비율로 끄집어내보면 0.382의 1대1 구간은 1.38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0.38입니다. 마이너스 0.38.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서 제가 설명 자료에 글자로 잘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의 강도. 이게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의 힘을 1로 보면 되돌림 비율은 0.382. 그러면 상승 추세 전체 힘이 1이다. 그럼 얘는 하락이죠.
상승을 까먹은 하락의 힘이 0.38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만한 상승의 힘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만큼이 남아있는 겁니다. 얘는 이만큼 남아있고 얘는 이만큼 남아있고, 그러면 얘는 요 고점부터 조정 끝난 지점부터 뭐 저도 1대1 치면 고점부터 같은 비율 크기로 상승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대1 구간이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그 618이 될 거예요. 618. 왜냐하면 이 구간이 지금 1대1이잖아요. 1대1이고 382를 빼면 여기 618입니다. 그래서 1대1 구간은 마이너스 0.618까지 딱 1대1 구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618까지 되돌림이었죠. 그럼 이 남은 구간은 뭐 대략 한 382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0.382를 꺼내면 딱 1대1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체 1 중에서 786을 빼면 236 구간 정도가 상승의 힘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점으로부터 236만큼 딱 올라가면 1대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0.236을 보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236을 보내. 그렇죠? 마이너스 0.236이면 딱 1대1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다 안 꺼내놓고 마이너스 0.272, 마이너스 0.618만 살려놨냐? 통상적으로 보면 1대1 구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지나치는 경우, 살짝 못 미치는 경우,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마이너스 272, 마이너스 618, 마이너스 0.618에서 파동의 끝 지점이 여기에 딱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 요정도 오차 범위는 그냥 먼대중으로 치고 넘기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통상적으로 이 범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뒤에 설명 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또 남겨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를 상승의 힘을 수치로 나타내보면 38이 되돌리면 이 상승의 힘이 1입니다. 1. 그리고 상승의 힘을 까먹은 조정 움직임이 0.38이에요. 빼보면 0.618. 상승은 아직 0.618만큼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0.618만큼 조정 들어왔을 때 382에 힘이 남아있는 거고, 이거는 예전에 뭐 제가 쓰던 진짜 지금은 쓰진 않습니다. 886, 786을 넘어서는 비율은 786이라고 칠게요. 786만큼 조정 들어왔을 때는 0.236만큼 상승의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상승세가 강할수록 얕은 되돌림을 주고 상승세가 약할수록 깊은 되돌림을 준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되돌림이 얕으면 더 길게 갈 것이고 되돌림이 깊으면 약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이 얘기죠. 상승의 힘, 상승과 하락의 힘, 아니 상승과 조정의 힘을 서로 상기 처리해버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얘는 상승의 힘이 이만큼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가고 얘는 이만큼 남은 겁니다. 왜냐면 이 전체의 힘에서 이만큼 소진됐기 때문에 남은 힘만큼 더 올라가겠죠.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고, 뭐 지금까지 이해하셨던 거랑 약간 다른 관점이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십시오. 어찌됐건 오늘 피보나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세의 강도를 분석한다. 당연히 382 되돌림이면 1대1 구간은 마이너스 0.618인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꼭 1대1 구간 살짝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 마이너스 0.618이냐? 382 되돌림이면 여기 요 크기만큼 더 가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요 크기만큼. 근데 살짝 못 미치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나온 거죠. 이런 경우도 제법 많죠. 이렇게. 지금도 못 보면 뭐 여기는 1대1 구간이 ABC가 나온 것 같네요. ABCD 이렇게 가도 되고.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지그재그와 플랫이 있잖아요. 지그재그는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지그재그일 때 여기 피보를 618을 넘기는 경우, 뒤에 그림, 앞에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535 지그재그로 보고 786을 통상적으로 넘어선다. 이거는 335 플랫으로 봅니다.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 크기만큼 비슷하게 나오겠죠. 얘는 요 크기만큼 비슷하게 나와서 535 지그재그로 보고 피보 그러니까 B파동의 되돌림 비율이 618을 넘어선다. 그러면 아 이거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618에 딱 618 범위 안에 든다. 그러면 535 지그재그가 나올 확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382 되돌림, 618 되돌림을 지금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618 되돌림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 남은 힘만큼 더 가더라. 236 되돌림 남은 힘만큼 더 가더라.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를 활용한 거래 원칙. 요거는 약간 이제 공격적인 매수, 뭐 보수적인 매수인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차근차근 화면을 멈춰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트리 포인트를 통상적으로 이제 짧은 되돌림이죠. 짧은 데는 여기가 1, 2, 9, 0이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618, 0.5에서 618 뭐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진입 지점으로 왔다면 전고 그리고 마이너스 0.272 마이너스 0.618 이렇게 해서 1차 타겟, 2차 타겟, 3차 타겟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도 되고 공격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382 되돌림 정도에서 매수를 잡는 거죠. 그리고 1차 타겟, 2차 타겟, 3차 타겟 뭐 아니면 그 이상. 요거는 이제 이전 추세가 이전 추세가 이전 추세의 힘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울기 각도 아니면 뭐 이평선의 이격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캔들의 모양 이런 걸 가지고 거래량 이런 걸 가지고 아 618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났겠구나. 아니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면 아 이런 거는 이제 382에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하고 할 때 피보나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건 되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경우죠. 기울기가 거의 뭐 45도. 네. 그리고 이전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그러면 38이 넘어서까지 조정이 잘 안 나온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누구도 강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이후 38이 되돌리면서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것도 대충 비율상으로 보면 1대1 구간은 넘어섰죠. 훨씬 1.618배 정도가 되고 있는 대중으로 봤어도 그럼 1.618배가 오면 반드시 이 B파동 A, B, C 이 C파동의 382까지는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근데 기울기나 기울기를 봐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강한 거죠. 그럼 618까지 되돌리면 안 오겠구나. 그럼 382 정도에서 하락 반전 캔들 시그널을 찾아가지고 쇼 포지션으로 거래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 파동에서 보면 소파동이 ABC 그리고 다시 ABC로 보이네요. 여기는 뭐 X파동 내지는 전체를 ABC 여기가 하나 둘셋 다섯 여기가 세 파동이 나오면 이거는 535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데 하나 둘셋 다섯 개 파동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피보나치를 거래에 활용한다. 이걸 X로 보든 ABC로 보든 그죠? 대충 ABC로 봐도 여기가 38이고 남은 힘이 이만큼이고 1대1로 내려갔네요. 그죠? 이렇게 ABC가 맞아 보이네요. 자, 이게 피보나치를 활용한 거래. 앞에서 얘기했지만 피보나치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하나의 힌트로서 써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피보나치 618이 딱 겹치면 여기 고점 저점 그러면 여기서 캔들 신호를 찾아서 숏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힌트의 겹침 신호로 쓰는 거죠. 하나. 지지 저항선과 이동 평균선 이 겹치는 구간에서 피보나치 618이 나왔을 때 하락 인걸빙이 나왔네요. 이럴 때 A, B, C 1대1 구간을 노리고 거래를 하는 거죠. 1대1 구간이냐 아니냐
살피는 것은 남은 크기만큼 더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눈대중으로도 볼 수 있고 피부 비율로도 정확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과 지지저항, 지지저항선과 채널 하단선, 그리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618 일치하는 부분에서 거래를 찾아주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A, B, C 지그재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힌트의 겹침을 가지고 피보나치 어떻게 사용했다. 또 하나는 이제 목표가 잡을 때 제가 쓰는 이제 방법은 마이너스 0.272, 마이너스 0.618을 가지고 목표가를 잡는다. 보통 1대1 구간, 여기서 ABCD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하모닉 패턴을 얘기하는데 이거 ABC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C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BC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ABC A, ABCD가 되겠네요. ABCD 이렇게 되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요 글은 한번 화면 멈춰두고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피보나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용법, 거래, 그리는 방법. 피보나치로 이제 현재 추세의 강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래 활용할 때, 거래 방법을 다시 한번 하면,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피보나치만 가지고 거래를 하지 마라. 역시 이것도 기본은 지지, 저항, 추세, 캔들이다. 그때 이제 이평선 뭐 이런 것들과 함께 피보나치 비율의 중요 레벨 38이나 618이 다른 기본적인 거래 힌트랑 겹칠 때 확률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구간을 이용하고 아니면 조정의 비율 1대1 구간 체크하면서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 피보나치는 절대적인 거래 도구가 아니며 여러 도구와 함께 사용할 때 성공률이 높은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피보나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박형철 씨 알죠? 시골회사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2권짜리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가 아주 공감이 돼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 기술적 분석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적 분석 도구들은 그것의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만약 이 기준이 거래할 때마다 흔들리게 되면 심리적 요인이나 뭐 어떤 필요나 자신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기술적 분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공감 가는 얘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도구를 인정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을 예측을 시도하기 시작하면 늘 후방다리를 짚게 된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